이 사관 같은 제도를 두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역사는 왕과 관료를 후대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했고 따라서 올바른 정치를 유도할 수 있었다. 이런 역사인식 때문에 실록은 중시됐고 이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 보시다시피 실록은 이렇게 괴짝 속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괴짝을 한번 볼까요? 자, 괴짝에는 이렇게 자물쇠가 채워져 있고 또 옆에 봉인이 붙어 있습니다. 이 봉인을 보니까 성종대왕실록 20책, 그러니까 성종대왕실록이 아마 20권 이 괴짝 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이 괴짝 속을 보니까 이렇게 두꺼운 종이가 덮여 있습니다. 무슨 기름 같은 게 먹여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기름 먹인 아주 두꺼운 종이로 덮여 있고요. 또 무슨 가죽 같은 것으로 한 번 더 덮어 놨네요. 그리고 아주 붉은 보자기에 잘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웬 흰 주머니가 2개 있네요. 무슨 한약 냄새가 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한약재 같은 것을 이 봉지 안에 넣어두었군요. 자, 이 보자기를 한번 풀러보겠습니다. 자, 이 책에 보니까 아주 얇은 종이를 또 위에다 덮었고요. 또 이 책과 책 사이에도 역시 이렇게 얇은 종이를 덮어 놨습니다. 아마 이 실록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 않나 싶은데, 자, 그럼 당시에 실록을 어떻게 보관을 했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에 있는 규장각. 이곳엔 사고에 있던 괴짝들이 보관돼 있다. 먼저 이들 괴짝이 실록 보존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목재 연구가가 파편을 수집했다. 괴짝의 나무 종류와 특성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분석에 들어간 곳은 임업연구원. 파편을 얇게 잘라 시편을 만든 뒤 목조직의 특성을 파악한다. 시료는 모두 7개. 분석 결과 종류는 오동나무와 버드나무, 피나무, 소나무로 밝혀졌다. 오동나무는 예로부터 기중수류, 기중품, 골동품 등을 보관하는 함으로 많이 이용되어 온 수종입니다. 피나무도 함지박이나 나무밥통, 조각재 등으로 이용되어 온 수종입니다. 버드나무는 말 안장재나 나막신 등을 제작하는 데 이용되어 온 수종입니다. 이들 수종의 공통점을 보면 가볍고 가공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내수성이 우수하여 실록을 보관하는 데 적합한 수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석유 표면은 검은 칠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방수, 방충, 방표 효과가 뛰어난 오칠로 생각이 됩니다. 괴짝 속에 들어있던 내용물은 기록에 잘 남아있다. 그것은 붉은 보자기와 얇은 종이인 초주지, 창포와 천궁, 사슴가죽, 그리고 기름종이었다. 그런데 창포와 천궁을 넣은 이유는 무엇일까? 왕조실록을 보관하는 보관함석에 생약 2 종류가 들어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종이에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넣은 것일 겁니다. 천궁과 제가 들고 있는 것이 천궁인데 창포가 들어있었다고 하는데
이 참궁은 마치 점략과 같이 이 휘발성 물질이 강력한 살충 작용 그리고 또 곰팡이를 방지하는 작용을 나타냅니다. 방부, 방충 효과가 있는 창포와 천궁 말고도 괴짝 속엔 다른 것들도 있었다. 이들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 우선 실록이 손상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록과 실록 사이에는 초주지를 넣고서 이들 실록을 붉은 보자기에 쌌습니다. 이 붉은 보자기는 실록을 잘 보관한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고 아울러서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실록을 담은 보자기 위에 아마도 짐작컨대 노루가죽을 덮고 그리고 그 위에 기름종이를 덮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 노루가죽과 기름종이는 혹시 위에서 빗물이 떨어지면은 그 빗물이 직접적으로 실록에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용도였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실록 보존을 위해 했던 또 다른 일이 있다. 사고를 열 때마다 그 내용을 기록한 이것은 실록 형지안이라고 한다. 이 형지안에 따르면 건물을 수리하거나 실록을 봉안할 때 사고문을 열었고 가장 빈번한 건 포쇄의 경우였다. 포쇄란 오래 보관하고 있는 서책이 부식되거나 또는 병충해의 침입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책을 볕에 말리고 바람을 쏘이는 그런 작업을 말합니다. 이런 포쇄 작업은 대략 한 3년, 보통 과거 시험을 치는 식년과 같은 해에 벌어졌는데요. 보통 3년에 한 번씩 이 포쇄를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2년 또는 5년에 걸쳐 이 포쇄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평창군청의 도움을 받아 포쇄를 해보기로 했다. 방법은 간단하다. 빈터에 차이를 치고 여기에 책을 늘어놓는다. 그늘을 만들어 햇빛이 직접 책에 닿지 않도록 하면서 바람을 쏘이는 것이다. 대개 한나절이면 족한데 포쇄가 끝나면 약재 등의 내용물을 새 것으로 갈아 넣는다. 포쇄를 노래한 한시도 있다. 이 시를 통해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시를 지은 이는 신정하. 그는 숙종 때 인물로 태백산 사고에 포쇄하러 갔을 때 이 시를 지었다. 그때 그의 직책은 사관이었다. 이때 포쇄할 수 있는 관리들은 한정적이었습니다. 누구나 사고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사고를 열 수 있는 사람은 사관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고를 관리하는 참봉조차도 사고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실록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이 비밀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관의 직필을 보장할 수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당시엔 실록 보존에도 이렇듯 정성을 쏟았고 그래서 실록은 오랜 세월을